저는 실제로 그럴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진짜 막 다는 얘기를 하면은 진짜 다들 발작하거든요. 특히 20대 친구들이 엄청 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한 30, 40대 된 친구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아 맞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게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잃어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를 속물 쓰레기 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못 버는 친구가 돈을 잘 버는 친구한테 뭔가 샤바샤바 하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질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이게 진짜 웃겨.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돈을 못 버는 친구들의 눈치를 훨씬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네, 어떤 새 회사에 다니시던 분께서 불알 친구에게도 자랑은 하면 안 되더라. 나는 강북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내 친구들도 다 같은 초중고 나온 애들인데 친구들은 아직 그쪽 동네 살고 있고 나는 집안이 한번 망해서 여기저기 방랑자 생활을 하는 자취생이었어. 그러다 20대 때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개고생하며 지금은 강남에 살고 있어. 친구들은 월급 직장 다니고 그냥 저냥 잘 사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라 이런저런 속 얘기도 아주 편하게 하는 타입인데 이번에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 얘기를 했더니 자랑하지 마라 라고 딱 오더라고. 이게 한마디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값이 비싸니까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축하해줄 줄 알았거든. 나도 이번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래도 나였으면 축하해줄 것 같은데 돈 앞에 우정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씁쓸한 하루네.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개천에서 난 용 얘기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이것도 진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절대 안 받아들여. 저도 이제 과거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들이 친구들한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서 꽂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과거 친구들을 만나고 그냥 일반적인 뭐 직장인들 만나고 하면은 가식을 떨어야 되는 게 싫은 거야. 제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는요, 좀 최대한 뭐 가식을 사람이 100% 안 떨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가식 없이 가감 없이 어떤 내 사정 같은 것도 말할 수 있고 서로의 뭐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동등이라는 게 돈적인 거를 떠나서 그냥 얘가 나한테 개라고 했으면 나도 얘한테 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떠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혼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친구들은 나한테 욕을 해도 돼.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러고 지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얘네들은 나한테 병신아 미친 새끼야 해도 저는 아무런 딜을 안 받아요. 원래 그랬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처럼 어릴 때부터 뭐래 이 병신 새끼가 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얘네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긁히기 시작하고 똑같이 욕을 하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욕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언젠가부터 얘네한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얘네들보다 소득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진짜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뭐 진짜 친구가 아니네 어쩌네 막 하는데 이거는 괜히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거는 유튜브 하기도 전이었는데 쇼핑몰 하던 시절에 친구들은 그때만 해도 막 200만원 뭐 300만원 이 정도 벌 때였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벌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고 이럴 때 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버니까 내가 계산할게 라고 해서 계산을 했더니 애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다고. 저 새끼 벌면은 얼마나 번다고 지가 저거를 계산을 하고 잘난 척을 하냐. 저 진짜 잘난 척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 얘네들이 이게 불편한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뿜빠이를 했어요. 더치페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저 새끼는 돈도 잘 버는 새끼가 좀 쏠 법도 한데 이거를 꾸역꾸역 더치페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뭐 어느 장단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내 탓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 뭐라고 탓을 하냐면은 애초에 그 친구들 앞에서 돈 잘 번다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나는 대체 나도 기쁘잖아요. 나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유튜브를 하고 내가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조회수가 잘 나오고 수입이 좀 오르고 하면은 나는 이 기쁜 거를 누구한테 대체 축하를 받고 누구랑 같이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냐고. 친구들은 다 얘기해. 지들끼리 뭐 승진했다 무슨 뭐 오늘 뭐 코인을 사는데 올랐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나만 못해. 나만.
내가 죄래. 그 친구들 앞에서 긁히게 얘기를 한 게 죄라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동등한 상태의 인간관계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부터가 나를 동등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들어서는 저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막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랑 논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무슨 요즘에 사람들 막 자기개발 유튜버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 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랑 놀아야 얻는 게 있다,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저는 그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싫어해. 그 꼰대 같은 새끼들 더 싫어하고 그냥 재미가 있는 게 좋거든요. 저는 막 어디 뭐 사람 만나는데 막 되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무슨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저보다 이제 돈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놀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무비하고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 지무비가 자기네 집에 놀러 갔는데 안주를 8명이서 있는데 뭐 2개밖에 안 시켜가지고 제가 막 놀렸다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런 집 사나 보다 하면서 야 이게 바로 부의 비밀이었구나, 제가 많이 배웠네요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도 댓글로 저거 나였으면은 기분 너무 나빴을 것 같은데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지무비랑 이게 그래도 같이 술자리를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됐기 때문에 친 드립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지무비가 저한테 훨씬 센 드립을 훨씬 더 많이 쳐요. 그러니까 얘가 생긴 거는 되게 곱상하게 생겼는데 되게 은근히 상남자야 성격이. 그래서 얘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사는 집이 한 70평인가 80평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커요 집이. 근데 얘가 이사갈 집을 요즘에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야 너 뭐 굳이 그렇게 큰 집 살 필요 있냐? 뭐 우리 집 정도 만한 대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저한테 형 나는 형네 집 같은 데서 살면 폐소공포증 걸려 이런. 근데 보통은 이러면은 서로 빈정이 상해가지고 쌩깐다고 하더라고. 제가 주변에서 본 것만 해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걸로 하나도 안 긁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나를 긁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남자들끼리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말하면서 좀 놀릴 수도 있지. 막 그지 새끼라고 막 놀리고. 나랑 저 진짜로 저랑 저보다 부자인 형님들 만나면은 다 나한테 그지라 그래. 그지라 그러고 돈 좀 잘 벌어보라 그러고 막 놀린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거 다 하나도 안 긁혀요. 왜냐면 난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하지 않는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긁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농담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근데 이런 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상대방이 그지 취급해줄 때가 좋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제가 요즘에 이제 형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게 싫으냐면은 저보다 돈 못 버는 저보다 연장자랑 노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긁힐지를 모르니까 내가 안 힘들어도 힘든 척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곤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딜 가면은 그냥 제가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밥 같은 거를 먹거나 술 먹거나. 왜냐면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음식점 같은 거 가면은 그냥 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웬만하면 다 시켜요. 남더라도 다 시키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나보다 연장자랑 만나면은 이 사람은 나보다 돈을 자기가 못 버는 사람이어도 무조건 살려고 해요. 우리나라 그게 문화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눈치를 보느라 괜히 무슨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 내가 계산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되게 막 어쨌든 간에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져가지고 요즘에는 차라리 어떤 그 동생들하고 노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이 저한테 막 놀려도 저는 딜이 하나도 안 박히는 타입이거든요. 지무비가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한 3살인가 어리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극딜을 박아도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저보다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놀면은 이제 저도 꼰대 나이잖아요. 보통 40이 넘는단 말이에요. 나이 자체가 저보다 형이면은 이제. 근데 저보다 이제 돈을 좀 적게 벌거나 아니면 자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몇 마디 갖다가 막 엄청 긁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 이게 못 받아들여.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그래도 돈 못 버는 친구를 배려해야지. 배려 충분히 하는데도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거를 이해를 못하긴 했었으니까 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되게 이해를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뭐 근황 얘기 같은 거 하면은 뭐 내가 일 같은 거를 해서 뭐 요즘에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요즘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힘들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얘네를 뭔가 긁는 포인트가 될까봐 나 지금 일이
일이 되게 잘 되고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데도 얘네를 눈치를 보느라 나 안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나 되게 행복한데 안 행복한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친구들을 만나면 언젠가부터 내가 얘네들 앞에서 웃는 자체가 되게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지고 막 이래서 친구를 만나는 게 어느샌가부터 되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다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리성님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지만 여유가 없고 짜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재용 회장도 솔직히 식당의 직원들 5만원씩 팁 줬던 게 그래도 현실에 맞게 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공감하기 때문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돌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미친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예 뭐 생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뭐 한 달에 1,000만원씩 번다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근데 친구 앞에서 무슨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후려쳐서 말해야 되고 내가 요즘 상황이 어떤지 내가 행복도가 요즘에 한 뭐 100이라고 치면은 한 20 정도 행복한 것만 말해야 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친구들을 만났는데 옛날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친구들을 만나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누구누구 욕을 하면서 무슨 풀고 막 이러는 거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 말도 했잖아요. 나는 어딜 가서도 힘들다는 말을 못한다. 친구들을 만나면은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왜냐면은 저는 이미 얘네들의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같은 어떤 유튜버들끼리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노딱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돈 벌기가 힘들어졌다 아니면은 요즘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하면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부럽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세금을 그만큼 내도 좋으니까 그 돈을 애초에 벌고 싶대. 그게 사실이고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렇게 솔직히 그 친구들 입장에서 징징대는 게 맞고 비교적으로 보면은 징징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징징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생활 수준 같은 게 낮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고충은 있단 말이야. 이재용이라고 고충이 없겠습니까? 이재용도 어디 가서 고충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재용이 어디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고충을 말해봐야 누가 그거를 알겠냐는 거야. 누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애초에 기사 딸린 차 타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막 수입에 따라서 그 교우 관계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은 진짜 다들 발작하거든요. 특히 20대 친구들이 엄청 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한 30, 40대 된 친구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아 맞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게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서 친구를 잃어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를 속물 쓰레기 개새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흔히 그냥 자랑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한테 그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친구들한테 자랑만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럼 그게 무슨 친구냐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겪어보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공감도 못할 만한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예를 들어 친구라는 거는 이제 동등한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학창시절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나도 그 학창시절 친구를 이제 동등한 관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은 어떤 돈 버는 능력 같은 것도 나랑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어떤 돈을 버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머리가 뭐 좋고 나쁘고는 뭐 돈에 뭐 크게 뭐 저는 어차피 유튜버 나부랭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도 어떤 그냥 뭐 능력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텐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동등하게 여겼던 존재가 자기보다 어떤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친했던 사이여도 진짜로. 그러니까 애초에 나랑 종자 자체가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질투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막 아무리 질투의 동물이라고 해도. 근데 원래 나랑 똑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애가 혼자서만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멘탈이 못 견디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어쨌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끼리 약간 그런 게 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 차이가 날수록.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뭔가 서운한 것 같아. 짜증나. 자랑비 냈어. 원래 자랑은 돈 내고 하는 거야. 아니 한턱 쏜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다 해요. 자랑비 내 거 다 내고 무조건 만날 때마다 다 쏜다니까 진짜. 다 쏘고 막 이러는데 나중 가가지고는 뭐 어떤 수준까지 오게 되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친구들 만나면은 뭐 진짜 뭐 킹크랩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오마카세 이런 거를 되게 통 크게 쏴.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이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부담되는 척을 해야 돼. 내가 되게 쪼들리는 상황에서 얘네한테 쏜 척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확 카드 긁고 하면은 여기도 긁혀. 나는 카드를 긁혔을 뿐인데 얘네가 긁혀. 왜냐면은 이거를 한번 긁을 때 이제 얘네가 볼 때 이제 카드 값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월급이 나가잖아요. 한 번에. 얘네 한 8-7명 모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 대게 킹크랩 같은 거를 배부르게 술까지 해가지고 먹으려면 한 200-3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긁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허탈한 거야. 내가 자기네들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인데 얘는 그냥 밥값으로 한 번에 계산해버리네. 저도 사실은 내 소중한 친구들이랑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긁는 것 뿐인데 이걸로 이제 얘네들은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느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진짜 힘들어. 진짜로 내가 애초에 상처를 얘네가 받아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면은 차라리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가 상처받을까봐 계속 눈치 보고 이러는 게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진짜. 그래가지고 뭐 또 무슨 막 술값도 막 친구들 만나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진짜 많아져요. 제가 무슨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친구들 중에 만약에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먼저 치고 나간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쏠 때는 저는 평소에 술 마시고 이럴 때 저는 진짜로 돈 많은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만날 때 저는 그 엉규 형 만나면은 둘 다 소주 마시거든요. 그냥 처음처럼 마십니다. 새로 마시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면은 얘네가 나랑 만날 때만이라도 조금 안 먹어본 술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니워커 블루 같은 거 막 사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조니워커 블루를 사줘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을까. 그렇다고 소주를 사주면은 이 새끼 돈도 잘 버는 새끼가 지랑 같은 유튜버들끼리 만날 때는 조니워커 블루 마시겠지? 이 새끼 나랑 만난다고 소주에 삼겹살 마시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져. 괜히 나는 삼겹살 먹고 싶은데 친구들 그냥 일반 직장인 다니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괜히 그래도 소고기라도 사줘야겠지. 내가 오마카세라도 사줘야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뭐 다다미 일식집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괜히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막상 이런 데에 가면은 내가 이런 데에서 돈 쓰는 것 때문에 얘네가 긁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비슷하게 버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잘 버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냥 속 편하게 노는 게 좋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저런 고충이 많습니다. 진짜로 최대한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친구들이 네가 강남 살고 부자인 거 뻔히 알 거고 그것 때문에 삔또 상한 게 맞는지 잘 생각해봐봐. 굳이 친구들한테나 남한테 진 얘기 돈 자랑하지 말고 가족들 빼고는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 없어. 아직도 사람을 믿나? 나 아직도 사람을 잘 믿어서 문제야. 근데 내 친구들도 진짜 진국이거든. 이제 자랑은 그만. 가족들에게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하면은 이제 축하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얘가 나보다 돈을 못 버는데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저는 진심으로 저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잘 됐다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긁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생각이 바뀐 지가 좀 됐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 드립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저 들인가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별종이구나. 왜냐면 저는 옛날에 택배 상하차 할 때도 택배 상하차 뛰고 노가다 뛰고 이럴 때도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저 사람들은 진짜 나보다 난 놈들인가 보다 하고 저는 말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막 택배 상하차 하고 노가다 뛰고 이럴 때 나는 그냥 이거에 맞는 사람이고 저기 어디 뭐 타워팰리스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저는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그냥 저를 디폴트로 잡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막 인터넷에 하소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병신들 왜 저러는 거야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별종이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배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친구한테도 뭐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친구한테 자랑해도 됩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나한테 조금 열등감 같은 게 없는 친구한테 자랑하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되게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 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친구한테는 자랑을 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안 그래도 자기 일이 안 풀리고, 안 그래도 자기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친구한테 자랑하고 이러면 그건 또 못 받아들이는 게 또 있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자랑을 했더니 어떤 손절을 당하거나 욕을 먹었다 하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친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관계는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친구 앞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 힘들지 않은데도 힘든 척하고, 내가 돈을 못 벌지 않는데도 돈을 못 버는 척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랑 어느 정도 대화의 어떤 카테고리가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원래 친했던 친구들의 멘탈을 위해서, 그리고 내 멘탈을 위해서, 둘 모두의 멘탈을 위해서 그냥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뭐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랑비 내도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자랑비 내면 냈다고 그거 갖다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잘난 척 한다고, 저 새끼. 그리고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면 더치페이 한다고 또 욕 먹고. 진짜로. 진짜. 진짜 이거 안 겪어보면 아예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저번에 막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뭐 네가 왜 내 친구들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나는 뭐 요즘에 막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내가 낼게 하면은, 조회수 잘 나온다는 얘기를 왜 해요? 매출 잘 나온다는 얘기를 대체 왜 해요? 그 얘기하지 말고 냈어야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냥 나만 또 나쁜 놈이야. 내가 처세를 또 잘못한 게 돼. 내가 그런 거 다 안 해봤겠냐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내가 사는 집 몰랐다고 얘기만 해도 발끈하더라. 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자랑하려면 소고기 쏘면서 은근슬쩍 자랑해야지. 그냥 카톡으로 자랑한 거 아니지. 카톡으로 자랑했어 미안이라고 하는데, 카톡으로 자랑했어도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자랑했다 아니든 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죠. 소고기 쏘면서도 자랑해보고, 오마카세 사면서도 자랑해보고, 소고기 쏘면서 자랑도 안 해보고, 오마카세 쏘면서 자랑도 안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결국에는 안 돼. 에휴. 입에 뭐라도 물려주면서 말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카톡으로 맨입에 자랑하는 거는 기분 나쁠 수 있음. 친구들한테 고기라도 한번 싸.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형이 월 200 벌면서 공과금, 세금,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살기 빡빡한데, 형 친구가 나 서초 사는데 집값 10억 오름 대박, 이렇게 카톡으로 자랑하면 무슨 생각 들겠음. 자연스럽게 고기 쏜다고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이사간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축하 안 해줄 수가 없음. 평생 갈 친구는 아닌가벼. 30년 넘게 한 친구인데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됩니다. 뭘 정리까지 하냐, 그냥 종종 안부나 묻고 술이나 빨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술자리가 결국에는 부장님 모시는 술자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웃겨.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못 버는 친구가 돈을 잘 버는 친구한테 뭔가 샤바샤바 하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질 것 같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이게 진짜 웃겨.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돈을 못 버는 친구들의 눈치를 훨씬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리고 돈 버는 친구가 더 많아도 그래요. 돈 버는 친구가 오히려 돈 못 버는 친구가 더 많아도 돈 못 버는 친구의 눈치를 보게 돼.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해가지고 같이 안 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 없어서 무시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를 했으면 애초에 불러서 막 심부름 시키고 막 이지랄을 했겠죠.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사이에 추억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친구의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픈 관계야. 그래서 그냥 서로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냥 이거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자랑하고 소고기 사줘. 아무리 불알 친구여도 조심하는 게 맞다. 상대가 먼저 이야기 꺼내면서 축하해주면 머쓱해하면서 받는 거지. 네가 먼저 집값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아니면 자랑비라고 내던가. 조심해야지. 부동산 얘기 나와서 내 부동산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뜬금없이 부동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 것도 당연히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뭐 다들 뭐 한 달에 요즘에 얼마씩 버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쪽은 친구라고 느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연복도 똑같은 말 했던 걸로 기억남. 돈 내도 욕한다고. 에휴. 내 가족 빼곤 다 남이야. 그런 거 같네. 가족도 아닐 수 있음. 시어머니도 질투함. 자기 아들이 좋은 집 살아도 며느리 때문에 배 아픈 모양.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흑수저 유튜버들이나 흑수저 사업가들 만나면은 다 같이 되게 슬픈 의미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이제 잘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잘 풀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일 잘 되고 있다고 하지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돈을 좀 잘 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내 등에 올라타기 시작해. 이게 다 공감하더라고 진짜로. 이게 그 인생 역전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자 없는 은행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자도 없고 갚지도 않아도 되는 은행 같은 존재가 돼버려가지고 자꾸만 어디서 무슨 뭐 투자처 같은 데를 알아보고 와가지고 빨리 뭐 돈 좀 해달라고 막 그러고 당연히 부모님한테 이제 내가 잘 풀린다 그러면 부모님 당연히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막 너무 자기 일보다도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연락의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돈 때문에 연락하는 빈도가. 그러면 이제 흑수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인생 플랜을 짜는 것도 솔직히 빠듯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갈 인생을 플랜을 짜는 것도 빠듯한데 자꾸 여기저기서 막 몇천씩 아니면 몇 억씩 돈을 해달라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한테도 계속 힘들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흑수저들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다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됐으니까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서로 이제, 왜냐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니까. 결혼하는 순간 내가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이 먹는 음식과 우리 자식이 입는 옷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부들끼리는 서로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러는 게 이제 서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막 이러겠지만, 부모님이나 형제 뭐 이 정도만 돼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들이 저보다 못나서 자랑 하나도 못해요. 오히려 친구들은 저한테 엄청 자랑하고. 아휴,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댓글은 근데 어차피 여기에 블라인드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 다 그 직장인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난 형제 자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신기하다. 부모님한테만 함 나보다 훨씬 잘 사시고 자식일 같이 기뻐해 주실 테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잘 사셔야 가능한 겁니다. 제 주변 흑수저 출신 유튜버들이나 사업가들 다 부모님한테 맨날 죽는 소리예요. 맨날 힘들다 안 그러면은 계속 돈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속사정은 모르는 거니까 자랑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만나서 우연히 부동산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본인 아파트 얼마 올랐다 개싫음. 친구가 너 손절하고 싶을 듯. 겉으로 좋겠다 하고 뒤에서 쌍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 게 인상 똑바른 거임. 집 산 거 네 인생에 있으나 큰일이지 남한테는 큰일도 아니다. 되게 짜치는 성격이네. 자신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한테 자랑 안 하는 게 기본 아니야? 본인 스스로 우월감 느끼면서 친구들 돌려가는 글이네. 대화하다 자연스레 나온 게 아니라 본인 자산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처음 봄. 글쓴이가 이에 대부분의 한국인들 종특이야. 본인보다 잘난 사람은 배 아파하고 내 위치로 끌어내리고 싶어하지.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라고 가르치잖아. 겸손하지 않으면 많이 가진 걸 두고 공격받으니까. 사실은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데도 글쓴이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니까 어릴 적 어려운 상황 극복하고 강남에 자가에 사는 거지. 댓글들 수준 보니까 처참하다. 남도 아니고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 집값 올랐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욕하네. 대놓고 나는 부자인데 너희들은 왜 거지냐고 씹어댄 것도 아닌데 이 세상 제일 편한 게 가족 다음 어릴 때 친구들 아니냐? 내가 아래에 있으면 남이 잘된 걸 배합할 시간에 그 위치로 올라갈 방법을 연구해.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을 동등하게 생각해서 자랑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친구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딜레마야. 친구들을 오히려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나랑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돈 따위로 우리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축하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롤을 하다가 골드만 찍어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그냥 쌍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끼리끼리 이제 맞춰서 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은 이제 저에 대한 비난 댓글이나 오지게 달리겠죠.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제 편을 들어주시겠고.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만약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운 좋게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이 잘 풀렸을 때 친구들한테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본인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산다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그럴 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진짜로 제가 잘 되면은 진심으로 다 축하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아휴. 근데 나보다 잘난 친구한테 자랑하는 게 탈도 없고 좋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저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랑 노는 게 편하다니까요. 무슨 뭐를 배우고 이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 앞에서 뭐 누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걸 훨씬 더 극혐해요. 근데 그냥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지라고 무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저한테 그지라고 무시하고 우리 집 살면 폐소공포증 걸린다고 조롱하고 저는 그런 게 좋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 리선님이 만드신 옷 브랜드, 기본템 옷 브랜드 한남피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쇼츠로 리뷰 영상도 남기기도 했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이 오버핏 반팔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긴 팔티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반팔티가 나왔는데 저는 좀 몸이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이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일단 핏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됩니다. 내가 몸이 되게 말랐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체형 보정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템으로 이 티 사는 거 무조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라인이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버핏 티셔츠가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깨선이 축 내려가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 재질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만들어졌어도 핏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마감이나 재질도 너무 좋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입기 너무나 좋은 기본템이다. 그리고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랙스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슬랙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무신사에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저기서 사보고 정말 많은 검은 슬랙스를 사봤는데 제가 살면서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싸구려 슬랙스와 다르게 얇아서 이렇게 구겨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의 스판기도 있어서 다른 면 슬랙스와 다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기본적으로 고무 밴딩이 살짝 장착돼 있어서 벨트가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남피플의 검은색 이 슬랙스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슬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남피플 이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핏은 체형 보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어서 뭐 반팔티, 긴팔티,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다리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인 거에 초점을 둔 그런 기본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기본 컨셉 자체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무지가 제일 깔끔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패션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오버핏 반팔티든 긴팔티든 검은색을 가장 먼저 그 다음 흰색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기본템 위주로 가장 먼저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게 얘들은 웬만한 옷들에는 다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가장 뽕을 뽑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세 옷들은 몇 번 입고 나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은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옷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써도 정말 그냥 그대로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힙스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리선님이 만드신 한남피플 브랜드 이 반팔티, 긴팔티 그리고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남피플 제품 싹 다 있어요.